2월 1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대선을 20일 앞두고 여야는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흘째 서울을 공략하며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는데요. 집값과 세금에 저도 화난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유세에서는 촛불로 쫓겨난 세력이 5년 만에 복귀했다며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수도권을 돌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격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며 국민 약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방격인 성남을 찾아선 대장동 사업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을 이렇게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냐고 했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울산을 찾아 여야 유력 주자의 노동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도 선거 일정을 멈췄습니다. 유세버스 사고 발인식이 끝나는 19일 이후에 선거전을 재개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첫 법정 토론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야권 단일화 논의는 다음 주부터나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의힘에선 여론조사는 불가능한 국면이란 반응이 나왔고 민주당은 안 후보가 조롱받으며 단일화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회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컷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실장, 오늘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상대를 향해서 이제 아주 거친 말들을 쏟아냈잖아요. 그 얘기는 이따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볼 텐데 두 사람의 유세 스타일을 보니까요. 정반대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장 차림의 이재명 후보는요. 별도의 원고가 없이도 이야기를 술술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연설 시간이 보통 한 3, 40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송영길 대표는 내공이 쌓인 소리꾼의 판소리 완창을 듣는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역동적인 유세를 즐겨 하는데요. 이른바 어퍼컷 세레모니 최근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지지자들과의 스킨십도 거침없는 스타일입니다. 네. 자,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옆집과 관련된 공방이 뜨거웠죠.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폈고 또 민주당이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주택공사가 이 후보 자택 옆집에 직원 숙소를 둔 데 대해서 공세를 폈는데요. 대선 조직으로 이제 활용을 했을 거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도 결부를 시키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따 국회 상황실에서 공방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로 대선이 20일 남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죠. 다만 국민의당은 그저께 발생한 유세버스 사고로 인해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야권 단일화 협상도 장례 절차 이후에 다시 물꼬를 틀 걸로 보이죠. 민주당은 오늘 안 후보의 대선 완주를 점쳤고 국민의힘은 두 후보의 빈소 만남으로 심적 유대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윤일화 대 안일화, 그리고 최대 변수 코로나, 엇갈린 결말, 삼성맨 된 주한회사, 그리고 오늘 올림픽입니다. 네, 대선 D-20일입니다. 동네 골목마다 강추위를 뚫고 로고송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는 선거운동원들의 활약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는 그제 발생한 유세버스 사망사고로 인해 선거운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수습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빈소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강원 유세를 마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곧장 천안에 마련된 빈소를 향했습니다. 고인을 조문한 뒤 이렇게 안 후보의 손을 맞잡고 직접 위로를 건넸습니다. 마주 앉은 두 후보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 약 25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측에 이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 후보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 제가 뭐 힘은 못 되더라도 하여튼 마음의 위로라도 좀 드렸습니다.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에 첫 만남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고인을 기리는 자리인 만큼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추측하시는 뭐 그런 오늘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나누질 않았고요. 또 우리 안철수 후보님 사모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지금 상황이어서 사모님의 그 빠른 쾌유도 빌고. 윤 후보가 떠난 직후 이재명 후보가 홀로 빈소에 등장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죠. 이 후보 역시 고인을 기린 뒤 약 20분간 안 후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에서 안 후보님이랑은 어떤 이야기 나누셨을까요? 몇 분 정도 식사하셨어요? 혹시 안에서 정치 현안이나 뭐 단일화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으시죠? 미안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대신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과 오영은 비서실장이 조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원도 없이 깜짝 조문을 한 겁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윤석열, 안철수 독대 구도를 깨기 위해서 바쁜 일정을 쪼개 직접 빈소를 찾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선거운동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사태 수습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야권 단일화 논의는 표면상 잠시 멈춰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캠프 관계자들은 어제 빈소에서의 윤안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단일화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극에 달했던 며칠 전과는 확연히 온도차가 생겼다는 겁니다. 주말 물밑 협상을 통해 다음 주 초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옵니다. 그 후보끼리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선 기간 중에 거의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훨씬 그 소통이 잘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심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오히려 또 나중에 이야기가 잘 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안 후보가 내민 여론조사 카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런데 협상을 이어가려면 세 패를 내밀어야겠죠. 9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으면 해야 된다 했는데 단판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지사 가능한 뭐 시나리오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빼고는 다 줄 수 있죠. 다 주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대통령을 원하는 봐요. 후보에게 반면에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란 시각도 있습니다. 총리든 장관이든 심지어 차기 대권이든 그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총리나 장관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나중에 지금 저희가 먼저 제시할 수 없지만은 배려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자리보다 중요한 건 권한이겠죠. 윤 후보 측에선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가령 합당이나 지방선거, 또 총선 공천권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사실 윤 후보 입장에선 대권을 잡는다 해도 민주당을 홀로 견제하는 건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만으로는 180석이나 가지고 있는 야당을 상대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권력을 잡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이후에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뜻을 표현한 거예요. 권력 연합이 아니라 정책 연합의 성격으로 만들어내야만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네, 윤일화냐 안일화냐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가상의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먼저 윤 후보로의 단일화, 즉 윤일화가 이뤄질 경우 윤석열 47.4%, 이재명 43.7%, 3.7%포인트 차이로 윤 후보가 앞섭니다. 이어서 지지 후보 없다 7.9, 무응답 1%입니다. 자, 두 번째 안철수 후보로의 안일화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요. 이재명 40.4, 안철수 33.4%, 이 후보가 안 후보에 비해 7%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지 후보 없다 18.8%, 무응답은 7.5% 순입니다. 자, 민주당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송영길 대표, 안 후보 공약 받을 준비 돼 있다라고도 했죠. 다만 이제는 안 후보의 완주를 더 기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멘탈이 대단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털고 잘 일어나실 거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건 좀 지금은 물 건너갔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건 이미 결론은 난 거죠. 민주당과는 단일화가 없다는 것을 그건 전제로 한 겁니다. 네, 두 번째 픽 갑니다. 최대 변수 코로나. 하루 확진자 10만 명 시대가 턱끝까지 왔습니다. 93,135, 다시 역대 최다입니다. 정부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미크론 변이는 더블링에 더블링을 거듭하며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완화를 대폭 완화했을 경우에는 1 내지 3만 명 정도가 2월 말 정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전입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을 경우에 2월 말에 3만 명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이었죠. 현재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확진자 수는 벌써 1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만 명, 아니 30만 명, 과연 정점은 어딜까요? 모델링 결과로 말씀을 드리자면 27만 명 가량 나오지 않을까.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증상 발현 전, 잠복기 기간 중에 일어나는 전염 비율이 반이 넘어요. 3월 중순에 27만 명. 거기에 더해서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숨은 감염자 수가 40에서 50%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PCR 검사는 60대 이상만 받을 수 있고 역학조사는 아예 셀프로 맡겨놨으니 더더욱 그럴 수밖에요. 다음 주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 중이던 정부로선 고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서 사적 모임 8명, 영업시간 밤 10시 완화가 유력했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현재의 추세를 봤을 때 확진자가 이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약간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현장은 지옥이 되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통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들을 것 같지도 않고요. 결국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여론이 어떤 표심으로 나타날지가 관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표심을 의식한 듯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위기 극복 총사령관으로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방역 실패론을 발판 삼아서 정권 심판론까지 확대하는 모양새죠. 2년 전 대구에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 민주당 정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구 봉쇄, 대구 손절 떠들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에게 지원금 준다고 선거 때
표 매수하는 푼돈 나눠주는 것 말고 피해 입은 상인들한테 보상해 줬습니까? 만약 다음 달 초 하루 평균 20만 명이 확진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격리기간 일주일을 감안해 투표 당일 격리 확진자 1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투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오후 6시부터 7시 반 사이 별도의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체력적, 심리적인 부담으로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들 중에 20대가 많을지, 40, 50대가 많을지, 아니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많을지 이건 역시 큰 변수로 꼽힙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엇갈린 결말입니다. 자, 오늘 2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딸의 KT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강원랜드의 비서관과 지인 채용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았죠. 1심에서 무죄, 2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이 채용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자세히 안내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채용 비리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용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확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삼성맨 된 주한대사입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주한 미국 대사로 근무했던 마크 리포트 전 대사가 오늘 3월부터 삼성맨이 됩니다. 삼성전자 북미 지역 부사장을 맡아서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데요. 자, 리포트 전 대사는 재임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2015년 한 반미 인사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얼굴에 상처를 입었을 때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죠. I want to express my profound gratitude to those Koreans and Americans alike who so bravely and selflessly responded to the scene of the attack. 같이 갑시다. 네, 또 한국에서 태어난 첫 아들에게 윌리엄 세준 리포트, 이후 태어난 둘째 딸에게도 세희라는 한국식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최근 격화되는 미중 간의 패권 경제 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역할을 적극 주문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 기여를 해달라는 건데요. 친한파 베테랑 외교관의 영입, 삼성의 사업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오늘 올림픽 시간입니다. 자, 일단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민정, 간윤기입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이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 여자 1500m 금메달을 각각 추가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자, 먼저 최민정 선수, 레이스 초반 뒤편에서 분위기를 보더니 8바퀴 남기고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당당히 결승선 통과하면서 두 손을 번쩍 지켜들었습니다. 평창에 이어서 다시 한번 1500m를 제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 대표팀 박장혁과 곽윤기, 이준서, 황대현 순으로 이어달리며 줄곧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중반 이후에 올라온 캐나다와 막판까지 선두 다툼을 벌였고 결국 12년 만에 남자 계주 메달, 소중한 은메달 따냈습니다. 팀의 맏형이다 정신적 뒤주를 자처하는 곽윤기 선수, 시상대에 올라서 BTS의 춤으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일정 짧게 보겠습니다. 여자 컬링 어젯밤 덴마크에 역전승 거두면서 준결승 진출 불씨를 살렸습니다. 스웨덴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일단 이겨야 하고요. 동률일 경우엔 승자승에 따라 4강 진출 가려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김민선 선수의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000m, 그리고 유영, 김예림 선수가 출전하는 여자 피겨스케이팅 프리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어제 쇼트트랙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볼게요. 국민의당 유세버스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경찰 등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빈소를 지키고 있고 이제 발인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나 선거 일정을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아까 잠깐 영상을 봤지만요, 유 실장. 어젯밤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연달아서 빈소를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 모두 어제 저녁 유세 일정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천안에 있는 국민의당 지역 선대위원장 빈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오전에 미리 조문을 하겠다 공지를 했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정상의 이유로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이 대신 방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가 떠난 직후에 수행원 없이 홀로 깜짝 조문을 한 겁니다. 여야 모두 어제 조용한 유세를 했고요. 또 후보들이 직접 빈소를 찾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멘토, 현장에서 정치적 이야기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조문과 위로에 충실했다는 게 후보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경우 안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라 더 관심이 컸죠. 윤 후보는 추측하시는 그런 대안은 없었다 위로를 전했고 또 코로나에 확진된 안 후보 사모님의 쾌유도 빌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발인 절차가 다 끝나는 토요일 이후에나 이제 선거 일정을 재개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법정 토론,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에는 참석할 그런 예정입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겠지만 주말 사이에도 물밑 협상은 뭐 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모두 어제 빈소에서의 만남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현안 언급은 없었지만 대선 때까지 따로 만남을 갖기 어려운 두 사람이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의 심적인 유대 관계가 강화가 됐고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현재 국면에서 여론조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여러 가지 카드를 거론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동일한 목소리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전격 사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국민의힘에서 좀 흘러나오는 모양인데 국민의당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진석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발인까지는 장래에만 집중할 것이다. 다른 이야기를 그 전에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안 후보가 이 배우자의 코로나 확진과 자신의 선거를 돕던 이들의 사고를 계기로 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남은 선거 레이스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악재를 딛고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인데요. 멘탈이 대단히 강한 분 아니겠냐라면서 이번 상까지 치러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툴툴 털고 일어나서리라고 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안 후보가 또 결연한 의지로 이번 대선을 완주할 모든 물적, 인적, 정책적 완비를 했다면서 여기에서 중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내놨는데요. 사실 조 의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 사고가 대선의 큰 변수다. 안 후보 완주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좀 바꾼 겁니다. 네, 사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안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득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에 뒤진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던진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가 국민 관심사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지층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여론조사상에 반영되고 있다. 단일화 이슈의 결론이 나오면 다시 여론조사의 수치 흐름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상호 본부장이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는요. 바로 잠시 후에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소개할 예정이고요. 관련된 이야기는 이어서 저희가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 이렇게 잡겠습니다. 윤일화냐 안일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부터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오늘 일정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기간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상대방을 향한 네거티브, 즉 흑색 선전도 점점 강도가 짙어지고 있죠. 후보들의 언어 역시 세지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감정적인 언사들이 오가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도를 넘는 SNS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서울을 수대하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실 여론 상황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4개 여론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오늘자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1%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0%로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약 2달 전부터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이 후보 우세에서 이렇게 접전으로 또 윤 후보 우세로 크로스가 뚜렷한 모습이죠. 최근에 초박빙 판세다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접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우열이 갈리는 건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여야의 코멘트 한번 들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박빙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경제 민생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는 게 저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조사상의 우위고 저희들이 감에 의한 우위지 실제 투표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조심하고 또 더 노력하고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네, 겸손하고 또 조심하겠다라는 말과는 달리요. 여야는 상대방을 향해서 거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인데요. 오늘 서울 광화문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2016년 첫 촛불 시위가 있은 지 오늘로 1938일이 지났다면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는데요. 주술의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든 그 가냘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최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의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그런 사람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습니까? 네, 민주당의 당 차원의 공격은 더욱더 거칩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무속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건진법사가 소속된 일광조계종에서 했던 바로 이 행사, 소의 사체를 올려서 논란이 됐었죠. 여기서 실제로 칼춤을 췄던 이모 씨가 르코르비지에전에서 축사를 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르코르비지에전은 김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가 2016년에서 2017년에 주최했던 전시회인데요. 건진법사의 절친 일광종 총무원 부원장 두 사람 절친입니다. 소가죽 벗기는 구슬 집행하는 무속인이 대체 코바나 컨텐츠의 대형 전시회를 시작하는 VIP 개막식에 참석해서 발언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김의겸 의원은 앞서 이 굿판 이 행사에서 연등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도 이 적힌 연등이 있다 이렇게 이 반박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확인을 해봤더니 청와대에서는 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 대통령 이름은 과시용으로 도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나온 것과 또 윤 후보,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와의 관계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주장도 민주당에서는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이 무속 논란 작심하고 제기하는 건 보수 기독교계 표심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오죠.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는 코바나 컨텐츠가 있을 때부터 계속돼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정황 증거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관계하고 전혀 뭐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관계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주장 한마디로 근거 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이제 헛소리 그만하시고 좀 그냥 계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 연등이 달려 있는데 대통령은 뭐 관계 없을 거다. 혼자만의 추측이잖아요. 네, 민주당이 후보 부부를 무속과 연관시키려고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은 발언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모 인사가 인형을 만들어서 주술 의식을 했다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는 곳에서 선거 내내 들고 나오는 것이 뭐 주술이고 무슨 뭐 소수 종교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측의 선대위 관계자가 무슨 지푸라기 인형을 갖다 놓고 윤석열 후보에게 뭐 오살 의식을 진행한다 그러고.
네, 무속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정작 이 두 후보 모두 같은 해 같은 사람에게 관상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 부부는 지난 대선 경선 즈음, 또 윤 후보 부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직후에 관상 또 풍수 전문가 백재권 교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백 교수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관상이나 풍수를 안 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윤 후보 부부와의 만남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후보와의 만남도 공개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김혜경 씨는요. 내가 영부인이 될 관상인가요? 라고 물었다고 하고요. 김건희 씨는 정치를 하면 이혼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후보는 대선 경선 중이었고 또 윤 후보는 지검장이 된 직후였기 때문이겠죠. 백 교수는 이 후보들이 아니라 이 동물에 빗대서 관상을 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후보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살쾡이상, 그리고 윤 후보는 악어상이라고 당사자들에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다른 칼럼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담비상이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거북이상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정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시나요? 어디까지나 재미로 전해드린 건데 실제 투표를 할 때는 정책과 비전 또 후보들의 말과 행동을 봐야겠죠.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의혹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문제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축구팀에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급 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 성과급 도대체 누가 받아갔냐?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받아갔겠습니까? 이거 왜 공개 못합니까? 165억 5천만 원 어디다 썼는지, 성과급 누가 받아갔는지 그거 왜 공개 못하는 겁니까? 네, 당 차원에서는요.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화 유용 의혹에 대해서 맹공을 펴고 있죠.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로 문 앞에 배달한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누가 먹었냐는 겁니다. 하루에만 점심 9번, 저녁 9번을 결제한 이 2015년 성남시장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비정상적 회계 처리 내역에 대해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김혜경 씨의 일탈을 넘어서 이재명 후보가 함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후보 부부의 옆집에 경기도시공사 명의로 집을 빌렸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앞서 배 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이거였냐면서 맹공을 폈습니다. 업무 추진부로 결제한 음식을 옆집과 나눠 먹었다면 횡령 혐의가 의심되는데 옆집이 대선 준비용 사무소로 사용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순회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김혜경 씨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후보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되거니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개인 선거 준비 비용을 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순회동 2402호의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 후보 측이 옆집과 관련해서는 잘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특히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선대위 조직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고 또 선대 조직을 분당해둘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반박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네거티브가 계속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관련 논란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든 야든 과한 네거티브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여권에서는 최근 가수 안치환 씨의 신곡이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알아야지 대체 어쩌자는 거니 마이클 잭슨을 쏘니 마이클 잭슨을 쏘니 얼굴을 열어보니 이름도 열어보니. 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비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이경 대변인은 마이클 잭슨 같은 위대한 뮤지션을 비유했다는 거는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여성에 대한 외모 품평까지 하느냐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야권발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이한상 교수는 민주당 유세차가 전복된 사진을 올리면서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죠. 서서히 침몰할 것이라는 글을 남긴 겁니다. 저쪽의 악재가 우리에게는 호재라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과한 언사였죠. 바로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 선대본부 차원에서 과도한 네거티브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은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 후보와 당을 공격하는 언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거티브 공세에는 즉각 강력하게 대응을 하되 우리 무엇보다도 유세 현장의 사고를 조롱하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실수가 당을 욕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 부설수가 없도록 더욱 몸가짐, 언행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오늘 움직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후보 이틀째 서울 민심을 공략했는데요. 어제 광남을 돌았다면 오늘은 강북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민심 2반을 달래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쏟아냈는데요. 어제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던 이 후보,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 내놓는 동시에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를 조정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재산세, 종부세 과도하게 올라간 거 차츰차츰 조정해야 합니다. 집을 빨리 팔라고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부과한 것도 그것도 역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조정해야죠. 네, 대선 후보들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네거티브 공방 점점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저쪽 점수 깎으려다가 자칫 이쪽 점수 깎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마음을 기준에 두고 선 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술에 휘둘린 후보 대 그림자 대선 조직, 여야 네거티브 공방. 네, 대선이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이제 서로 자제한다고는 해도 네거티브 공방은 더 가열될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여야 유력 주자들이 다 수도권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 격전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일정은 저희가 뒤에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후보 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이제 사흘째 서울에 머물렀고, 오늘은 주로 서울 강북 지역을 돌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에서 부동산 민심 2반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는데 현 정부와는 반대 방향 정책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했고요. 두꺼비도 새 집을 달라고 하지 않느냐. 두꺼비가 새 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서울에 107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고,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등 부동산세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초 주택 구입자 LTV 담보 대출 비율 90%까지 풀어주겠다는 주장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말도 유세 인용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보수는 일은 잘하는데 부패해서 문제고, 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그 핵심은 바로 실용입니다. 실용적 개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진지하게 바꾸겠습니다. 박마커가 얘기한 대목이 이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는 부분인데, 예전에 이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이 발언을 해서 상당히 많이 좀 회자됐던 그런 표현이죠.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제 부동산 정책 얘기를 또 했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의 오늘 두 번째 유세는 광화문 인근의 청계광장이었는데요. 이곳은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인 화요일에 출정식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곳이 광복절, 개천절 시위 등 보수 집회가 있던 곳이라는 점을 부각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곳이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가 있었던 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는 백신 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서는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다 이런 연설도 했는데요. 윤 후보가 연설 때 마스크를 벗는 점 재차 공격했습니다. 자꾸 누구처럼 마스크 벗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나의 작은 불편을 못 견뎌서 작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 큰 이익이 보장된다면 그런 큰 규칙 지키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좀 못나게 나오긴 해도 그냥 계속 쓰고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 후보가 코로나 봉쇄가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방역 포기를 선언했다. 지금 이 후보와 민주당은 방역 실패 책임까지도 윤 후보에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유세 때 마스크를 종종 벗는 부분이 방역 수칙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는 유세는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서 방역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50인 이상 모임에선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데 선거 유세는 규모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다수가 밀집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소속 비서관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신체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A씨가 지난 15일 밤 11시 반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비서관이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윤 후보의 메시지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라면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백혜련 수석 대변인, 이 비서관이 윤 후보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한 줄 공약을 담당했던 메시지 총괄 관리 담당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SNS에선 몰카 마음껏 찍으라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냈냐 이런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술에 휘둘린 후보 그림자 대선 조직 여야 네거티브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23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사퇴 수습입니다. 수익금 횡령 의혹으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사퇴를 표명한 가운데 광복회가 하루 만에 직무대행을 지명하는 등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광복회는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허현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사퇴 동의안도 가결돼서 공식적으로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이 사퇴를 표명한 이후 그의 신상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보훈처는 광복회 확인 결과 오전까지도 실무진과 김 전 회장이 직접 소통했다며 출입 기자단에 공지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사과 못 듣고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동원돼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박혜옥 할머니가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5명 중 생존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44년 일본인 교장의 거듭된 회유와 압박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됐는데요. 당시 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해방 후 귀국했습니다. 이후 2012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의 소송 끝에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요.
하지만 고인은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배상은커녕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자작극 의심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루간크스 공화국 지역에 박격포와 수류탄으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언론은 반군들이 박격포를 발사했고 사상자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날엔 대전차 미사일 사격과 수류탄 발사도 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서로가 먼저 공격했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 포 발사 사태가 있었던 건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ABC 뉴스 등은 러시아 매체의 보도를 전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벌인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연일 정치 보복론을 제기하고 있죠. 윤 후보의 이른바 어퍼컷 세레머니를 놓고도 정치 보복을 예고한 게 아니냐 날을 세웠는데요. 윤 후보는 히틀러식 선동 정치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화려한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금까지 봐왔던 대선 후보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하트를 만드는 정도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윤 후보의 격정적인 몸짓에 정치권에선 설왕, 설레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아주 활력 있는 모습이 우리 유권자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비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윤 후보의 어퍼컷을 정치 보복론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윤석열 후보 유세 대부분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심판, 또 정권 교체를 강조했거든요. 그 끝에 승리하겠다고 그러면서 어퍼컷을 날렸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를 한 방 먹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공언했던 것처럼 보복 정치하겠다, 정치 보복하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기승전 정치 보복. 요즘 민주당이 앞세우고 있는 프레임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후보는 부정부패와 정치 보복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이번엔 히틀러까지 소환해 정치 보복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원래 옛날에도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자기가 준 죄 남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 준 죄는 덮고 남은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그하고 또 비슷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거짓 프레임이라는 건데요. 히틀러와 무솔리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걸까요?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일까요? 어제는 정권 전체가 공범이다, 날을 세우기도 했죠. 이 정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죠? 사건 다 덮죠? 왜 그렇겠습니까? 특정인의 비리가 아니라 정권 전체가 함께 저지른 공범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봐서 이 민주당 정권은 정상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집권해서 이권 나눠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 제가 아무에게도 부채가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서 박살내겠습니다. 윤 후보의 공세, 일단은 이 후보에게 집중됐습니다. 이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를 돌며 대장동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요?
3억 5천 들고 들어온 사람한테 도시개발 사업에서 1조 가까운 돈을 8,500억이라는 돈을 받아가게 만든 대단히 유능한 그런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김만배 일당에게만 줍니까? 모든 시민들이 함께 나눠야죠. 시장하고 지사하면 다 유능한 겁니까? 불법에 유능한 겁니까? 여러분 다 보셨죠?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윤 후보의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 사법개혁안에 고스란히 담아냈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의 예산권까지 주겠다는 건데요. 글쎄요, 그럼 검찰은 누가 견제하나요? 당장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는 일이 없도록 뭔가 운영이나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밖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우려도 제기됐죠. 평생을 검찰이라는 높고 두터운 벽 속에서만 지내서 그런지 울타리 밖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이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아주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부정부패 척결과 대장동 공세, 민주당에선 윤 후보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를 봐도 우리는 통합이고 미래고 비전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과거고 분열이고 굉장히 좀 상반돼 있습니다. 이 후보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죠. 미래를 향해 뛰겠다는 겁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이 후보가 던진 미래 비전, 바로 정치 교체, 통합 정부론입니다. 이재명을 뽑느냐 윤석열을 뽑느냐가 결정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냐 우리의 삶이 후퇴할 것이냐, 정치 보복이 난무하는 정쟁의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냐, 통합으로 성장과 발전의 길을 갈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이재명의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현재 정권 교체론이 좀 더 높은 상황이죠. 야권에선 이 때문에 내온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고 수선 거구도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 구도로선 도저히 어려우니까 이제 정권 교체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서 이 정치 교체라는 또 뭐 어떤 통합 정부라는 이런 그 개념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 정부론으로 정권 교체론을 뚫기엔 여론이 이미 갈릴 대로 갈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운영 지지도 그 안에 담긴 맥락을 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아마 득표율이 41.8%였어요. 그쯤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도를 거의 유지하는 셈이에요. 저는 그 원인이 문 대통령이 계속 갈라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권 교체에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 지지자를 빼놓고 나머지는 워낙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 정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욱이 이 후보의 통합 정부론, 결국 누구와 함께 할 거냐, 사람의 문제죠. 민주당이 러브콜을 보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먼저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제와 민주당과 손을 잡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윤 후보와 만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면서 협력하겠다.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 오늘 후보님께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 보수 정치의 혁신, 그걸 위해서 우리 보수 정당의 후보로 나오신 윤석열 후보께서 앞으로 대통령도 정치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드디어 원팀이 완성됐다 기대감을 표시했는데요. 유승민 대표가 특히 뭐 정책 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특히 경제 정책 면에서 강점이 있고 또 굉장히 이 중도적인 이미지가 강한 만큼 우리 당과 후보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애써 평가절하했습니다. 원팀 구성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선거는 1단계가 원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2단계가 드림팀을 만드는 겁니다. 원팀 내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는 겁니다. 3단계가 우승팀을 만드는 건데 저는 민주당은 3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1단계의 원팀을 이제서야 만들고 있는 거니까. 민주당은 유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것도 원론적인 입장이었을 뿐이다 한 발 뺐는데요. 국민의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약간의 그 분열 책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분열 책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오히려 거론된 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크게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 전 의원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 왜 특정인을 거명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속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네. 자,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의 회동이 끝났는데 유 전 의원이 조건 없이 돕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관련해서 이제 윤 후보가 감사의 뜻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마디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원로고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특히 유 전 의원이 공정한 경제와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보수 혁신을 주도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윤 후보는 유 전 의원의 합류로 대선 승리뿐 아니라 성공한 정부가 될 거란 믿음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드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로로 이동을 해서 조금 전이죠. 그러니까 5시 반부터 거리 유세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앞서 국회 상황실에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짚어봤고요. 윤석열 후보의 일정도 좀 짚어보면요. 유승민 전 의원 만나기 전에 서울 송파를 찾았는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익 혁명 이론, 철진한 이론에 빠진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에 훌륭한 정치인이 많이 있다면서도 철진한 혁명 이론에 빠진 사람들이 민주당을 장악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배우고 자란 상식과 애국심을 갖춘 민주당 정치인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정당이 됐다. 나를 세웠는데요.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제대로 서야 한다며 과거 국민의힘을 엄정하게 심판했듯 민주당도 심판해달라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올바라선 민주당과 건강하게 협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야 유력 주자들이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집 한 채 갖고 사는데 어떻게 갑부인가라면서 송파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갑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월급 타고 돈 벌어서 이 정부 세금 내기 바쁘다면서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놨다, 과표도 올려놨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집 한 칸 갖고 사는 사람들 집값 올라간다고 부자가 된 것인가? 세금으로 다 뺏기지 않냐는 겁니다. 윤 후보는 철진한 이념으로 끼리끼리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국민을 약탈하는 세력을 이제 내몰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이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고요. 각 후보를 지지하는 저명 인사들의 공개 선언이 이어지고 있죠. 네, 특히 스포츠계 인사들이 눈에 띕니다. 체조의 여홍철, 레슬링의 심건호 등 전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체육인 100여 명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했습니다. 자, 반면에 사격의 진종우, 유도의 이원희 등 30명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네, 참 서울시 의회 민주당이 지금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진종호 선수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진종호 선수가 시체육회 내규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는데요. 진 선수의 지지 발언은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서울시 사격 지도자로서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매우 경솔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신채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박 2일 동안의 호남 유세를 마치고
오늘은 울산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 후보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찾아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산업의 발전 끝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조선산업은 노동자의 피땀으로 우리 경제를 이끈 대표 업종이지만 불황기에 접어들자 노동자들이 가차없이 구조조정돼서 일자리를 떠나야 했다고 주장했고요. 자, 이어서 거대 양당 후보들의 노동정책 비판했습니다. 여당 후보는 노동정책은 내놓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연일 외치고 있고 제1야당의 후보는 반노동자 인식을 넘어서 노동 혐오로 나아가고 있다. 노동 없는 대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도 오늘 부동산 정책을 얘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1가구 1주택과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이란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 후보는 빠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최초 주택 구매자 적극 지원, 그리고 실소유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한 조세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제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퍼컷 정치보복 예고 윤 히틀러식 선동 원팀 퍼즐 완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후보들 못지않게 이번 대선에 사활을 건 이들이 있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존재감도 만만치 않은데요.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네, 어제 대선판에서 후보들의 배우자가 사라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럼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배우자들 목까지 2배 더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장점을 계승하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오늘 5시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부산 서면에서 유세를 합니다. 부산 시민을 위한 좋은 공약들 많이 준비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번 대선은 당 대표들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시험대이기도 하지요. 후보와 공동 운명체로서 둘 모두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둘이 송 대표 부친 빈소에서 만나 나눈 대화 내용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송 대표가 이 대표에게 임기가 언제까지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가 어차피 3월 9일 대선에서 지는 사람은 임기가 끝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하죠. 자, 오늘은 이 두 당대표에게 줌인해 보겠습니다. 그 본인이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대통령을 상대로 범죄 피의자로 모는 이러한 오만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배은망덕한 행위이고 폐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명이 황소인 송영길 대표, 큰 체격만큼이나 화끈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죠. 제1선에 서서 공격을 지휘하고 있는데요. 공격 유형을 투자 스타일에 비유하자면 집중 투자형입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난 한 놈만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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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한테 모든 공격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공격 주제도 다양합니다. 어제는 윤 후보와 건진 법사의 관계를 추궁했는데요. 살아있는 소의 껍질을 벗기는 엽기적인 동물 학대 이런 무속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코바나 컨테스 김건희의 등이 달려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불러낸 후보가 아니라 건진법사와 주술이 불러낸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윤 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문제 삼았습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원주에 와서 어퍼컷 세레머니를 한 거 보니까 무슨 씨름 선수처럼 튼튼하게 장사 잘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군대를 못 갔습니까? 공격 포인트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송 대표의 집념이 엿보이는데요. 어퍼컷 세리머니와 군 면제 이슈를 결부시켰습니다. 송 대표는 윤 후보가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게 미심쩍다 이런 입장입니다. 선제 타격을 주장하고 국가 안보를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라면 자신이 병역 의무를 왜 수행할 수 없게 됐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부동시에 관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송 대표는 야권 단일화 이슈를 놓고도 윤 후보를 도발했는데요. 윤 후보가 여론조사를 피한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윤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밀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겁내는 거라고 꼬집은 겁니다.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걸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송 대표가 유세차 연설용으로 따로 준비한 비장의 무기도 있었는데요. 어떤 지역에 가든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만 잡으면 절대 빼놓지 않고 하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술 잘 마시는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윤 후보는 주량만 대통령감이라는 평가인데요. 송 대표가 보는 윤 후보는 이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자, 읽어주시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송 대표와 공격 스타일이 다릅니다. 송 대표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다면 이 대표는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분산 투자형입니다. 좋게 말하면 멀티태스킹에 능한 편인데요. 동시에 여러 명을 공격하곤 합니다. 고창대시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 자리에 잃는다 소리가 우스갯소리로 등장하는 게 지금의 선거입니다. 당연히 주요 공격 대상은 이재명 후보인데요.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논란을 직격했습니다. 이 후보가 법인카드로 하루에 9번씩이나 밥값을 결제한 부분을 문제 삼은 건데요. 이 후보를 가리켜 세금 도둑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더니만은 세금 도둑에 소고기를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소도둑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몸은 부산에 있지만 이 대표의 손가락은 SNS를 통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죠.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동물권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 고 의원이 진행 중인 동물들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컨셉의 선거운동을 비판했습니다. 동물을 선거운동 도구로 쓰는 것 자체가 동물권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표가 SNS만큼이나 좋아하는 활동이 또 하나 있죠. 바로 토론입니다. 동물권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생각이 있으면 받아주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숙제 드릴게요. 동물권. 고 의원도 바로 반박에 나서면서 언쟁은 이어졌는데요. 이 대표를 향해 한가하냐고 비꼬았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고민정 대 이준석이 아니라 윤석열 대 이재명의 정책 토론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이 대표가 내준 숙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당에서 성상납 의혹이 사실인지 물었던 것 같은데 그 숙제는 하셨느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그냥 넘어갈 이 대표가 아니죠. AI 윤석열의 드립을 빌려와 반격했는데요. 내로남불 말렙들의 띵작 AI 제밍.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AI 윤석열의 대표적인 마무리 인사말이죠.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이 대표는 고 의원이 성상납 의혹을 다시 들추자 이런 답글을 남겼습니다. 고민정 의원님이 어떤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오늘도 열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지금까지 두 당 대표의 공격력만 부각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방어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내 아플 때 내 약을 제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일반 약 사다 주는 거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으신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송 대표님. 예.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건. 예. 예.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논란을 두고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면서 옹호하는 발언인데요. 송 대표의 방어 스타일은 경험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런 비서 업무, 공간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용을 한 분 아닙니까? 저도 제 비서가 당 대표 이 판공비 카드, 내 정치자금, 국회의원 정치자금 카드를 다 제 비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제가 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대표도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발언으로 공지에 몰리자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육탄 방어에 나섰죠. 송 대표와는 반대로 경험주의보다는 합리주의에 가까운 스타일인데요. 우리 후보가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원칙론에 대해서 급발진하면서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 개입에 해당합니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야당에게만 극대노하는 선택적 분노는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주장이든 조목조목 반박하곤 하죠.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전세를 뒤집는 변론수를 즐겨 쓰는데요. 토론 상대방도 이 대표의 언변만큼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선 승리를 위한 두 당대표의 고군분투기를 살펴봤는데요. 자신의 선거인 마냥 열심히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죠.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20여일 최후의 웃는 이는 누가 될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후보 대결 못지않은 송이대첩, 송영길 대 이준석, 불꽃 튀는 유세전. 네. 자, 지난번에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총선 전에 여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한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좀 되고 있었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이제 검찰에서 증언된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그 A 의원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이제 그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의 이름은 김태년 의원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관련된 논란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김태년 의원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나는 김만배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고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그런 속보였고요. 자,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게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가 어제 광주 송정 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유치 누가 반대합니까? 민주당이 반대해 왔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수십 년에 걸친 이 지역의 민주당 독점 정치가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켰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거를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네, 윤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 송갑석 의원이 반발 성명 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대기업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선 후보인가? 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몰염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아예 토론을 벌이자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전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대선이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그런 나날들입니다. 저희가 잘 정리해서 내일도 준비하겠고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